어,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사전 투표까지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 많은 보수분들이 좌절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문수 후보도 아마 이에 가만히 있지 않고 후보 교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아마 할 거예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국민의힘 쪽은 개 박살이 났죠. 그 지난 영상, 엊그저께 올렸던 지난 영상에서도 예고했듯이 국민의힘은 이 후보 선출에 관해서도 옥신각신 아웅다웅 하다가 법정 싸움만 하다가 이번 대선을 그냥 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그동안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었고, 이번 선거에서 누구 찍는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또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씨발 몰라. 하여튼 저는 이준석 찍을 거니까. 씨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하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준석이 그동안 그렇게 밉고 싫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밉고 싫었던 이준석에 대해서 그가 한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심각했던 제 과거를 고백하자면, 저는 이재명을 좋아했었던 사람이에요. 어, 진짜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좌파들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19대 대선,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이 당선되었던 그 19대 대선 때, 민주당도 문재인만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경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안희정 나오고, 문재인 나오고 이재명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재명이 했던 경선 연설을 저는 문재인이 싫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시절에도 이재명의 경선 연설을 유튜브에서 돌려보고 그랬어요. 이재명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재명이 그때 경선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억강부약,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저 대통령이 될 이재명을 찾기 위해 위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 이재명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말고 옆을 보십시오. 저 이재명은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경선 연설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그거 하드에 저장까지 해놨어요. 경선 연설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진짜예요. 이 정도로 이거 이재명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그거 몰랐죠? 저는 이 정도로 이재명을 한때 좋아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실체와 이재명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이제 좀 안 좋아하게 됐는데,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선거법이 적용되는 오늘부터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면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많이 변했죠. 제가 이재명을 좋아했던 제가 갑자기 이제 보수로 전향을 하고, 보수로 전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재인 정권 시절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도전할 때 그때부터 알게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원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정도의 시간은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좀 한가하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기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온전히 투자하고, 내가 쉬는 시간은 오로지 내가 잠자는 시간뿐이다 라는 그런 정주영 회장 같은 마인드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투표권이 있으면 이 투표권을 그냥 이렇게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내가 이 투표권을 어떻게 쓰지? 이 한 표 어떻게 쓰지?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처럼 1년 365일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거 시즌에만 하더라도 하루에 이런 선거 시즌이 한 1, 2주일, 원래 보통 선거는 한 달이 선거 기간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기 대선 시즌이라 한 달까지는 안 되지만, 뭐 어쨌든 한 달이라고 칩시다. 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 달 동안만큼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정치에 대해서 좀 약간 알아보는 것도 뭐 저는 그걸 되게 권장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뭐 이제 벌써 2021년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이제는 좀 얼추 알게 되고,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라지도 좀 많이 알게 되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내가 옛날에 좋아했었다니까. 내가 옛날에 좋아했었던 데니까 너무 잘 알아서 이제 더 알 필요도 없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이준석을 싫어하시는 보수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온 마당에 그냥 좌절하지 말고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이 보수가 없지는 않네. 진짜 보수는 여기 있었네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제 절망만 하지 말고, 이준석의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마이크를 켰고요. 제 얘기 듣지 않고, 그냥, 이번 선거 국민의힘 후보 안 나와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제 투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절망과 좌절감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민주당에도 저처럼 공산주의 싫어하고 지금 이 민주당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는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말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때 그 간첩 행위를 해서 위헌 정당 심판 해산 심판인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해가지고 박근혜 때 통진당 해산이 됐었죠. 걔네들은 실제로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서 정당이 해체가 됐죠. 근데 그런 간첩 행위를 한 통합진보당 애들을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시켜준 게 현재 민주당입니다. 그래요. 언젠가 진짜 이 공산주의자들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작용화되고 이 베네수엘라처럼 온갖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점철된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몰락하고 공산주의 세상에 신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가 이재명이 총통이 되어서 영원히 독재를 하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입번긋 한마디 못하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소리 한 번 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뭐 이준석에 투표를 할 거예요. 뭐 저 혼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준석을 찍는 게 제 주변에서 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노친구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